문제를 보기만 해도 무섭다는 너무 예쁜 여학생이 나왔더라고요. 중학교 성적도 좋고 민사고 입시 대비학원도 다니는 등 어릴 때부터 많은 사교육을 받은 것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부모님에게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이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티처스의 선생님들은 도전 학생이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고 예쁘게 보여지는 공부를 중요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또 잘 안 풀리는 문제는 금방 패스해버리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공부는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민사고 준비하는 동안 정말 즐거워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며 정승재 선생님은 모르는 부분을 고민 없이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 끈질기게 공부해야 한다고 솔루션을 주십니다. 목표했던 점수 60점에는 못 미쳤지만 28점에서 53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적 상승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말고사 후 가족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채점하는 모습이나 혹은 모르는 부분을 친구와 사촌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질문하도록 하는 모습에서 뭔가 학생의 마음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불편함이 느껴졌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나는 뭔가를 하면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미 딱 만들어졌을 것 같거든요. 노트필기 한 거를 다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는 글씨체도 보여주기 위해서 글씨체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보여주기 위해서 글씨체를 이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고나게 손재주가 있어서 글씨체가 예쁘게 된 거지. 너무 이 학생한테 박하게 평가를 그 점에서는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노트필기도 예쁘게 하는 게 이 학생이 자기가 좋고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학원을 다니고 선행을 하고 하면서 그냥 주어진 거를 받아들여서 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주어지는 선행에 대해서는 참 본인이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공부가 있어. 자기가 막 생각을 해보고 남들 안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만의 의미가 찾아지고 자기가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거기서 막 받았을 거거든요. 그 실패가 그냥 단순히 그냥 실패가 아니고 이 학생한테는 이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자책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 쟤를 봐주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 딸은 엄마가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1도 안 할걸요? 그 학원 메뚜기 하잖아요. 네네네. 왜 학원 메뚜기 하는지 아세요? 학원을 가면은 처음에 잘해주죠. 학원 처음 온 애한테 막 구박하고 야단쳐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내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달 정도 다니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실력이 이제 뽀롱이 나죠. 그러면 그걸 직면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나 이 학원 안 가고 딴 데 갈래. 그 성적표를 부모님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왜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기의 그 실력 없음을 직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 학생의 지금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의 문제를 이제 방송에서는 자사고 탈락 후에 자신감이 하락했다. 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부하지 못했다. 수동적인 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학생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가 정말 실력이 바닥이라는 거, 그동안 해온 공부가 다 헛것이었다는 거, 자기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스스로 마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못 보여준다고. 이제 그 티처스 선생님들은 얘기하셨지만 보여주기식 공부라기보다는 비교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LSI 이상검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 학생은 사실 지금 뭐 시간을 맞춰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하는 수지 공부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멘붕 공부의 마음,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목표가 있었잖아요. 민사고 합격. 그렇죠. 그때는 고시학교 공부가 좀 높이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학생이 미래에 뭘 하고 싶다 얘기가 1도 없어요. 공부의 목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방송하는 내내. 그러니까 그 이전의 학생들은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일타 강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연고대를 가고 싶다, 뭐 나름대로 목표를 얘기했었는데 이 학생은 목표가 없어요. 목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수학 성적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맞아요.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고시학교 공부는
높을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지겨워지죠. 하나를 붙들고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파고들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만년 취준생 공부의 마음도 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만족을 얻겠다, 그 생각도 사라졌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사람이 이거 해보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 사람이 저거 해보라 그러면 저거 하고 하는 약간 자아 없는 공부의 마음도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면 사실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로 돌아가기가 참 힘들겠다. 힘든 과정을 이 학생이 겪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어쩜 이렇게 수학 점수가 20점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중학교 때 수학 성적이 엄청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B고 80몇 점대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3점? 28점? 28점? 28점으로 떨어졌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그죠. 본인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선행의 폐해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선행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선행을 할 수 있는 애도 있고요. 선행이 너무 버거운 애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능력치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선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애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는데 다 선행으로 내몰려지면 그것도 힘들 것 같고, 특히 저는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이 선행이 전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맨날 새로운데 학원을 가면 또 맨날 새롭게 다른 걸 해. 그러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억력으로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학생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예, 이 로맨티스트 학생들은 하나를 배우면 그 개념이나 이 모든 게 충분히 자기께 될 시간이 필요해요. 뭐 로맨티스트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사실은 다 그런데 자기 걸로 충분히 된 다음에 그게 심화도 풀어보고 더 깊이 있게 킬러 문항도 가보고 이런 과정이 한 단원을 배우는 안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뭐 몇 바퀴 돌리는 식으로 간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깊이 있는 실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선행을 무조건 반대하냐? 역량이 되는 학생은 해도 되지요. 그런데 선행을 하더라도 이렇게 회독을 돌리듯이 하는 선행은 전 추천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전에 배운 내용을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고 자기께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앞서서 배울 수 있는 학생은 더 앞서서 배워도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매 단원별로 충분히 심화까지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선행이 문제가 된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 수학을 선행을 하면서 1회독, 2회독이 나간다고 하면은 매번 이 학생은 계속 모르는 거를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니까 외워서 수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고 했다 그래요. 자기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방송에서도. 외워서 하는 수학을 하다 보니까 정승재 선생님 말대로 끈기 있게 생각하는 거를 안 하게 된 거죠. 빨리 답을 적어야 되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자기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했으면은 아주 잘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정승재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카톡으로 하면서 역대급 질문자다. 맞아요. 이런 그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이 학생이 사실은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충분히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은 나름 재밌어서 공부할 수 있었을 학생인데 이렇게 선행을 빙빙빙 회차를 돌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죠. 정말 선행도 그렇고 민사고 떨어진 것도 그렇고 정말 아이가 공부 의욕을 팍팍 떨어뜨리게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은 사실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월 300만 원 들어가는 학원비 감당하시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린 거죠. 어머님이 방송에서 그래도 드린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드린 만큼 효과가 나오려면 그 드리는 방식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 학생하고 안 맞는 방식으로 막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박사님은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주신 솔루션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정승재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계속 생각할 거를 푸시를 했죠. 선생님의 솔루션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고, 이 학생이 딱 부족한 게 지금 수학을 생각하지 않고 푸는 거, 그거거든요.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학생도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 사실은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힘든 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기초가 전혀 없다.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아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 학생이 그거는 이제 인정하게 됐잖아요. 신생아 일지를 쓰게 됐잖아요. 저는 그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이 학생이 일단은 나를 직면하게 된 거, 내가 모른다는 거를 인정하게 된 거. 그러면 이제 배워가는 걸 출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솔루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사연에도 써주셨지만 뭔가 이 학생의 마음이 고려되지 않은 그런 면들이 보였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촌 오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계속? 다시 연락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왜 자기의 그거를 굳이 더 남한테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아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라고 로맨티스트 학생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게 했다는 거는 저 너무 힘들 텐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말 그렇게 이 학생이 이제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문제 푸는 방식을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솔루션이면은 정승재 선생님하고 둘이 앉아서 하던가, 아니면은 정말 어디 과외 선생님이라도 하나 딱 집에서 1대1로 붙어서 이 학생 마음 다독다독 거려주면서 이렇게 이 학생이 푸는 거 보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겠니? 이 학생이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면, 잘했어. 그럼 요거는 어떨 것 같니? 이렇게 같이 붙어서 한 발 한 발 끌어주실 분이 필요하시군요. 그렇죠. 그렇게 1대1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또 아까 사연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학생 그 점수 채점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그거 보고. 왜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로맨티스트잖아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이어서 막 정말 힘들게 노력해갖고 결국 시험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플래카드 붙이고 있으면, 그리고 다 같이 무슨 잔치하듯이 시험 문제 채점을 하면 걱정되는, 부담스러운 것도 너무 큰데 그 번잡스러운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학생이 이제 채점하는 동안에 이렇게 뒤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학생 얼굴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회색빛 얼굴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막 엄마는 막 이렇게 너무 축하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전혀 축하받는 마음이 아니고, 그 정승재 선생님이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딱 차문 열고 있는 거 보고 걔 표정이 굳었어요. 네,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30일 동안 이 솔루션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게 너무너무 까디집어지고 너무 자기의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그리고 이 시험 결과도 시험을 보면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조용히 혼자서 그 모든 거를 정화시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텐데, 집에 갔더니 플래카드 붙어 있고 파티를 할 거의 무슨 생일잔치 분위기로 돼 있고, 그래서 이 학생이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경질 안 내고 짜증 안 내고 그 상황을 그냥 다 넘긴 게 참 착하다 생각이 들었었죠. 힘들 때는 항상 표정으로만 말은 하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표정이. 어머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어머님은 그걸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머님은 그럴 때 이렇게 이제 막 파티를 해주고 그러면 본인은 으쌰으쌰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어머님 입장에서 그걸 다 하셨는데, 이제 어머님이 조금 딸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일단 이 학생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줘서 그게 상처가 좀 아물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감기 걸렸고 이럴 때도 일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고 뭔가 더 평소에 하던 것보다 뭔가를 더 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아플 동안에는 자기의 성장을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게 1만 노력을 해도 되는 거가 거의 10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이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이 학생이 민사고 공부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를 가지니까 그렇게 10to10으로 공부를 했다잖아요. 그런데도 힘든 줄을 모르고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의미를 느끼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새로운 거를 막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다 까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씩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게 충분히 자기 걸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또 그게 요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그 과정이 이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승재 선생님이 그 IMB타 그거 놓고 이렇게 그림, 그 인형을 놓고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여주면서 하니까 얘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본인이 이해를 해가면서 거기서 내가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하는 그런 즐거움도 좀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항상 이 학생한테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같이 리뷰를 하면서 네가 이런 점이 좋아졌어 하면서 좀 지지 격려를 해주고 이 학생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코칭해주는 그 과정이 병행돼 가는 게 한동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로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가고 있나 그 확인과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한동안 정말 자기가 이제 내가 혼자서 다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그런 서포팅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방송만 봤을 때는 정말 이 학생이 보여주기식 공부를 한다. 적극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이 학생이 지금 자기의 현실에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든 그 마음도 좀 이제 헤아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도망가지 않고 잘할 수 있게 차근차근 이 학생에 맞게 이 로맨티스트에 맞게 좀 이렇게 해나가면서 자기가 공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